팔고 네. 그 돈을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골라보라면. 아니 저 달러가 많이 있어서 그냥 사면 돼요. 달러가 많아요 되게. 그걸 쥐고 막 안 놔! 막 모아! 그러면서 자꾸 모으시는 거라니까요. 네, 주식을 진짜. 자꾸 줄여야 돼요. 팔고 사라. 대표님 전기차 한 번도 안 타보고 테슬라 주식 사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근데 네. 저는 테슬라를 전기차 안 타보고. 예. 전 일론 머스크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그거 훌륭한 거예요.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그 경영자가 좋아서 훌륭해서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프로페셔널로 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일론 머스크의 뭘 좋아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는 묻진 않을게요. 네. 전기차를 꼭 타야 된다가 아니고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뭐고 거기를 왜 투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라 하는 거예요. 난 아이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무조건 잘 될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애플 주식에 대해서 분석할 1단계가 완료된 거죠. 내가 직접 유저니까. 네. 그래 알죠. 저도 제가 쓰는 거, 저희 직원이 쓰는 거, 가족이 쓰는 거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기관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아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뭐 테슬라 같은 주식은 지금 전기차 분야에 너무 독보적인 회사라서 안 타보고 해도 테슬라가 전기차 1등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죠. 자기가 잘 아는 영역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생활 속 달인이 일단 돼야 되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업 분석 리포트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네. 그걸 또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만 보고도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아 이거는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약간 맥 빠지거든요. 그렇죠. 주로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개인분들이 그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들이 쓴 내용을 나는 읽었다. 근데 그 이면을 잘 봐야 되는데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중에 매수는 몇 프로일까요? 매수가 좀 높을 것 같긴 해요. 네. 한 60%? 99.9%. 그러면 매도는 몇 프로일까? 그러면 0.1%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0.1%는 보유고 보유가 매도는 0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팩트들이 담겨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직접 찾지 못한 정보를 받아는 드려야죠. 근데 그 매수를 얘기하는 증권사는 매매를 일으켜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회사예요. 선생님 테슬라만 몰빵이야. 근데 제가 여기다 대고 테슬라 매도하세요 라고 하면 매매가 몇 번 일어나죠? 한 번. 한 번 일어나죠. 네.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애플을 사세요 하면은 매매가 몇 번 일어나죠? 일단 한 번. 아니죠. 테슬라를 다 팔고 아! 애플을 사야 되니까 2번 일어나죠. 다른- 그렇기 때문에 매도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 매매로 일어나는 그 수수료가 그렇게 큰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증권. 계좌가 있는 증권사들은 네네. 버는 돈의 대부분이 그 트레이딩 수수료예요. 이제 0.01% 뭐 0.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돈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네, 보이지만 전체. 총합이 수조 원씩 거래가 되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수백억 수천억씩 벌 수 있죠. 그렇구나. 여러분 저 약간 지금까지 속은 것 같아요. 대표님 동생 있으세요? 네, 여동생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럼 그 동생분이 예를 들어 오빠 나 100만 원이 있어. 나 이걸로 뭐 투자할래. 그러면 어떤 종목을 혹시 뭐 대형 그 IT 플랫폼 회사들 중에서 작년에 별로 오르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있어요. 다 오른 것 같지만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가 사임한 아마존. 제가 그 두 회사를 찝어서 뭐라고 항상 표현을 하냐면 인간을 로봇가 대체하게 됐을 때 로봇 세상에 입장할 수 있는 천국으로의 티켓이라고 표현해요. 잠깐. 아 굉장히 거창하네요. 왜냐하면 로봇이나 AI가 대체해 나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난 할 일이 없어져요. 돈도 못 벌어요. 근데 그때 가서 로봇의 노예로 살기 싫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영화에서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의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로봇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구글과 아마존이에요. 걔네들이 로봇의 주인이 될 거고 주식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주인이 거죠. 되는 거죠. 로봇의 주인의 주인 되면 저는 그 로봇 세상이 와도 계속해서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의 티켓을 구매하라 라고 말씀드릴 거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질문 할 때 국내 주식을 얘기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네. 또 미국 주식을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네. 면피하기 쉬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금융감독원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인터넷 주식 중에 제가 뭘 찍을 수는 없고 그럼 대형 기업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행히
구글의 알파벳이나 아마존은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향후 미래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덜 욕먹으려고. 저는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아마존 빼고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디즈니도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네. 디즈니를 팔고 네. 그 돈으로 아마존을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골라보라면. 아니 저 달러가 많이 있어서 그냥 아마존 사면 돼요. 달러가 많아요 되게. 그래서 자꾸 모으시는 거라니까요. 네, 주식을 그래서. 자꾸 줄여야 돼요. 네. 근데 디즈니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아마존에 넣어서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걸 쥐고 막 안 놔! 막 모아! 그림을 모으셔야 되고요. 아, 그렇구나. 네, 주식은 이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림을. 보면 스트레스만 받는데 뭘 모읍니까, 자꾸. 디즈니는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디즈니 팔고 아마존 사라. 네. 자 그러면 대표님이 아까 한두 종목만 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실제 투자하고 계신 거 네. 업종이랑 산업. 업종이 하나는 인터넷, 네. 하나는 헬스케어예요. 저희의 투자 철학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쓸 거야 라고 하는 업종을 더 좋아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다, 쏘카 뭐 이런 걸로 좀 바뀌면 좀 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 그런 거는 저는 안 좋아해요. 근데 어머. PC에서 하던 걸 모바일에서 하는 일들, 사람들이 늙어가는 거, 1인 가구가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당연시돼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저희는 원래는 좋아하고요. 오케이. 저는 헬스케어와 인터넷. 사실 요즘에 동업 개미들은 하락장을 못 겪어본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런 걸 알아야 돼. 너희들 이거 진짜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일단 그 회사가 뭘 만들고 뭘 파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는 분이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동학개미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 아까 이제 애플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진짜 좋아요. 애플의 가치가 막 올라가요. 막 애플 카드 내고 뭐 이어폰도 내고 올라가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애플의 가치는 요만큼인데 오케이. 여기 있어. 네. 그럼 애플 카를 냈을 때 여기 있어. 어. 또 올라가도 여기 있어. 네. 그러면 10년 동안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네. 애플이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가치가 조금 덜 성장하는데 주가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제품과 서비스가 좋다고만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 1단계고 그 제품과 서비스의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연습. 이게 valuation이라고 하는 맞아요. 건가요? 근데 이게 재미없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을 찾는 건 어떤 제품 보는 건 재밌어. 근데 산수는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1단계만 해가지고 투자를 자꾸 하면 공부는 했는데 돈을 계속 못 버는. 아까 말씀하신 하락장에 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맡기는 게 네, 낫겠네요. 맡겨요. 그러면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뭐 책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가치 투자의 비밀 쉽고요. 네. 한 200페이지밖에 안 해요. 둘 다. 그 책 외에도 사전 정보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하시는 말 같은데 제 책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와! It's a perfect timing! 저 주린인데요. 진짜 하나도 모르는 초보인데요. 그래서 정말 초보들만 읽어야 될 그런 책이 다음 주에 나오고요.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대표님 책이 이제 나와 있을 때일 것 같아요. 그 책이 안 팔려도 이 영상이 100만 뷰 가면 더 좋겠습니다.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공매도. 공이 무슨 빌공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공매도 뭔지 좀 저희 시청자 공매도는 빌려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펜이 이제 선생님 거예요. 네네. 펜을 잠깐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주실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마트 가서 팔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0원을 받았어 내가. 근데 이게 마트에서 500원으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1,000원 받았잖아요 미리. 네네. 근데 500원으로 다시 마트가 사. 그다음에 줘. 그래서 500원. 그럼 저는 500원 번 거죠. 네네. 볼펜의 가격은 떨어졌지만 저는 돈을 벌었죠. 그렇네요.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높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것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 게 공매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주식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죠. 네.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드리는데 왜 싫어하냐는 거예요. 주가가 오를 때도 돈 벌고 떨어질 때도 돈 벌고 양쪽에 벌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사기만 해야 되고 오르기만 바라야 되는데 네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자꾸 공매도 해가지고 떨어지니까 이해 상충이 되는 거고 안 좋은 거죠. 그렇구나. 근데 네. 곧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열릴 거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될 것인데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왜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를 이게 금지시켰냐면요. 왜 진짜 왜? 주식을 샀어요, 내가. 근데 아무리 손실을 많이 봐도 0 이하로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100만 원 샀는데 휴지 조각이 되면 그냥 끝난 거잖아. 그렇죠. 근데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대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 빌렸어요. 네네. 1,000원에 팔았어요. 응? 그러면 나중에 볼펜 하나 드려야 되죠. 응. 근데 이게 500원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10,000원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저 9,000원 손실 본 거죠? 예, 10만 원 됐다고 쳐봐요. 아. 그럼 99,000원 손실 본 거죠? 100만 원 됐으면 999만 9천 된 거죠? 네. 이론상으로 손실이 무한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투자하면 위험하니까 막아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공매도가 열리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어느 특정 수준의 금융 지식을 갖춘 사람을 네. 전문 투자자 형태로 등록하게 해서 나는 내가 책임질게 괜찮아 하는 사람만 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운영하는 그 자산 운용사에서는 공매도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옹호하시나요, 지금? 저희는 안 해요. 저는 자유경제주의자라서 옹호를 하는 거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공매도는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매수하는 건 아까 손실도 제한되지만 언젠가 기다리면 네.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매도라고 하는 건 빌려왔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빌렸어요. 근데 김 대표 일주일 후에 갚아? 이러면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가격, 볼펜 가격이 떨어져야만 해요. 일주일 내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자연적인 수급 현상이기 때문에 네.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시기까지 맞춘다? 그거는 저는 신의 영역이거나 사기의 영역이라고 봐서 저는 공매도를 공부할 생각이 사실 없어요. 뭔진 알지만. 그러니까 돈 빌려서 투자하지 말아도 그런 거죠. 무제한으로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면 당연히 빌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1년 만기야 이거. 뭐 금리가 이렇게 높아 그러면 안 빌릴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 뉴스에서 그래도 공매도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런 포인트를 알고서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뭐 있을까요? 공매도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전문 투자자들이 안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네. 그러면 거네. 뭐 최근에 뭐 게임스탑 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게임스탑의 가치를 분석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투기적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좀 나아가서는 진짜 뭐 가자 우리끼리 뭐 지켜야 돼 무슨 진짜 농민운동이에요. 동학 개미운동이 아니라 전쟁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고요. 그게 아니라 전문 투자자 얘네들은 향후에 오프라인에서 누군가가 게임 CD를 사는 일은 줄어들겠네.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 그걸 모른 채로 그냥 투자해버리면 나 이 회사가 오프라인인지 몰랐어. 게임 회사인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네. 뉴스가 한번 나올 때 좀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즘 막 뉴스 볼 때 막 공매도 이거 나쁜 건데 이거 하면 주가 완전 떨어지는데 걱정을 네. 했었거든요, 네, 사실. 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걱정해야 되면 팔면 되는 거고 아니면 더 사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 투자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안 들리고요. 일단 그 시간에 아까 최소한 증권사 리포트라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고 오히려. 유튜브 보시는 게 공부가 될 거예요. 네, 그런 비하인드도 네. 아닌데 나는 몰랐어.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